네, 우리 3프로TV에서 가장 귀여운 얼굴로 험악한 몸을 갖고 있는 우리 류종훈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류종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인터배터리 다녀오셨다고요? 네, 1년 만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아, 1년 전에도 했었어요? 저 기억 안 나시나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다 와서 어버버버했다. 그래요? 네네. 아, 그랬네. 네. 아, 다녀오셨죠, 이번에도? 네, 작년 이맘때 그때 갔을 때랑 네. 이제 이번에 딱 1년 만에 갔는데 네. 이번에는 작년보다도 규모가 좀 더 커졌어요. 사실 배터리가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전기차가 약간은 소외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예.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작년보다도 훨씬 규모도 커졌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7개사가 이제 1360개 부스를 만들었었는데 네. 올해는 569개 업체가 이제 1896개 부스가 늘었습니다. 오. 그러면 한 500개 정도 부스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또 이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한 18개국에서 지금 이번에 참가를 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소재라든지 많이 돌았어요. 장비 업체들 엄청 많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주도국이라는 인식은 확실히 있겠군요. 그렇죠. 뭐 네. 우리가 뭐 트렌드도 당연히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기술적인 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도 많이 왔습니까? 네, 관람객 제가 사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근데 누가 가지? 오, 일반인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요. 아니, 이게 CES 같은 거는 일반인들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터배터리 보러 보통 그냥 분들이 가요? 많이 와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네. 보여주실까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전시장인데 네. 이게 지금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아침에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오후 한 1시 넘어가니까 지금 바닥에 흰색 부분 보이시죠? 오후에는 안 보였어요. 사람 머리만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빽빽하게. 그렇게 많아요? 네. 왜 왔지? 이게 이제 뭐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네. 또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미래 취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와 있었고 또 일반 분들도 요즘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뭐 지식에 대한 배고픔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만큼 취재를 열심히 하세요. 와, 진짜. 네, 일반인인데 옆에서 저희가 물어보는 거 이제 LFP가 뭐예요, ESS가 뭐 이런 거 다 듣고 계시고 기본적인 지식들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면서 사실 네. 좀 오전에는 약간 작년보다 인기 식은 거 아니야 생각을 했다가 오후에? 오후에는 내가 오판을 했구나. 어. 엄청 많았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인터배터리 2024에서 막 이렇게 막 좀 각각 사람들 많이 몰리는 뭐 이런 데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뭐였습니까? 사실 뭐 역시나 우리나라 이제 셀 업체들 세 개의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에 가장 많이 있었고 네. 특히나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파우치 형태의 C2팩, 셀2팩 방식의 네, 이제 네, 그걸 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기존의 셀2팩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LFP 배터리, 특히 각형을 쓰는 그런 LFP 배터리들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모듈 단계를 빼버리고 원래는 셀 모듈 팩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모듈 단계를 빼버리고 셀을 바로 팩으로 연결하는 그 기술을 보였는데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LG 엔솔이 이번에 공개했던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김동명 사장도 있고 SK온 뭐 SDI 사장들 다 와 있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했거든요. 왜냐하면 파우치는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셀2팩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엔솔이 이렇게 이제 자체적인 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파우치용으로. 이게 지금 세계 최초 개발이고 이것도 이제 조만간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이니켈도 기술력도 좋지만 파우치 기술은 세계 최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번에 보였었는데 중국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게 이거에 대해서 네, 기존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셀2팩 방식은 각형 배터리입니다. 각형은 모듈을 빼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각 자체의 캔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렇게 쌓아 놓는다든지 꼽아 놓더라도 이렇게 별로 뭐 외부 충격에 대한 그런 것도 별로 뭐 걱정할 게 없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도 그런 형식으로 갈 수 있다. 보시면 여기 노란색 부분에 이제 팩을 그 셀을 다 넣는 거고요. 여기도 다 이제 덮는 건데 안에 보면 냉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충분히 다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저게 제가 역시 너무 좀 네.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아니 저거는 기사로 보면 되지. 네. 저걸 가서 왜 보지? 실제로 보면 CES 같은 건 막 화면 네. 막 큰 거 뭐 막 돌아가는 로봇 뭐 이런 거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왜 가서 보지?
저걸 보면서 이제 나의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저건 뭐 연양갱인가? 이 사진 봐서는. 여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셨다. 네, 많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이니켈, 로우니켈, 뭐 미드니켈 그리고 이제 LFP 관련된 이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이제 세분화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프리미엄? 네, 지금까지는 이제 흔히 말하는 811이라고 해서 이제 니켈 함유량이 한 80% 정도 되는 것들이 지금 주로 배터리로 많이 장착이 되고 있는데, 9반반 가죠. 이제 9반반 많이 가고 있고요. 네. 9반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니켈 함유량이 90%가 넘는 걸 다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9반반에서도 이제 93%, 96%, 97% 이렇게 지금 니켈 함유량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니켈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성능은 좋아지고요. 당연히 또 뭐 출력도 좋아지고 이런 건 있는데 문제가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조금 그쵸, 커지잖아요. 그쵸. 예.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지금 이번에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코발트를 좀 빼고 망간을 높이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양극재의 결정 자체를 좀 다르게 하는 방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극재의 결정을 다르게 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단결정과 다결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CM이라고 하는 삼원계 배터리의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에 있는 그 이제 여러 금속들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고운 그 가루로 만들어서 파우더로 만들고. 네, 파우더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는 결정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네. 뭐 왜냐하면 그 금속별로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하나의 결정으로, 동일한 균등한 결정으로 만들어서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다결정일 때는 각각의 크기가 다르면 그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 사이로 이제 에너지가 충방전을 배터리가 충방전을 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팽창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폭발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똑같은 균이란 그런 결정이 되면 그런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다시다 같은 거 보면 네. 멸치가루, 뭐 무슨 소고기가루, 뭐 이런 것들이 막 각각 그것들이 이제 섞인 아주 미세한 가루들이 그렇죠. 이제 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건데, 네네. 어느 순간 과립형처럼 바뀝니다. 네. 그 과립 하나하나에 각 맛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의 과립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좋은 비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좋은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A를 세계 최초로, 그리고 이제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을 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출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NCA를 할 수 있었던 게 단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알루미늄을 넣으면은 안정성보다는 사실 출력이거든요. 근데 NCA의 문제가 뭐냐면 안정성이었는데, 단결정으로 만들면서 안정성도 높이고 알루미늄을 넣어서 출력도 높이는 그런, 이제 하나를 다 두 가지 그런 토끼를 잡았다라는 게 에코프로 BM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NCM, 그리고 NCMA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또 세계 최초로 이제 그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을 했습니다. 네. 작년부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80%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니켈 부분 있잖아요. 니켈 함유량 80% 쪽에서는 LG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까지 잘해왔었는데, 이번에 되게 눈길을 끌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금양의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SM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SM랩? 네, SM랩이 이제 스타트업인데 작년에 이제 금양이 인수를 했어요. 네. 여기가 이제 97%의 단결정, 97%의 니켈 단결정 양극재를 이번에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 이제 좀 저도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옆에 바이어분들이라든지 해외분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97%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NCM인지 NCA인지 NCMA인지에 대해서는 뭐 좀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저기 뭐예요, 근데 지금 보여주신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통 안에 들어있는 까만 게 지금 그 양극재입니다. 네, 양극재인데 이게 저거 지금 보러 왜 가냐고.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미치겠네, 나는 네, 이해가. 되게 재밌어 하는 거죠. 이게 재밌다고요? 네, 이게 내 돈을 높여준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이 배터리 쪽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저도 아리까리했던 게 이쪽에서도 이제 이 단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네. 니켈 함유량이 97%긴 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답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조금 네,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하이니켈 쪽에서도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들을 보면은 이제 특히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기술을 요즘 높이고 있거든요. 이 전극 코팅이라든지 음극재 사용 기술이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급속 충전했을 때 10%에서 80%까지 지금 이론적으로는 20분, 18분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그 충전 시간이 많이 짧아졌는데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슈퍼 패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슈퍼 패스트 패스트 플러스. 엄청 네. 빠르다? 엄청 빠르다. 네. 네, 플러스가 붙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분 만에 이제 한 80%까지 이번에 올릴 수 있다. 한 5분 정도 더 단축을 시킨 그런 기술을. 충전을? 네. 오. 사실 15분이면 우리가 이제 뭐 커피 하나 시키고 오는 시간이라든지 네네네. 화장실 갔다 오는 15분이면 시간이면은 괜찮네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이제 전기차에서도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게 제 관건이긴 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G가 아니라 SK온이 지금 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BMS랑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들을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15분에 맞출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뭐 배터리 자체는 15분 내에 뭐 80%까지 차는 게 가능하더라도 네. 그걸 연결해주는 뭐 전원선이라든지 또 그걸 보내주는 충전기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네. 이제 특히나 BMS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BMS. 네,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배터리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전압을 얼마큼 넣어줄지, 맞습니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끊어줄지, 출력을 얼마나 할지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열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성능이 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리 하기 위해서 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지금 SK온이 이제 완성차 그룹들이랑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LFP 이야기 진짜 많았습니다. LFP. 요즘 테슬라 때문에 LFP 되게 관심 많잖아요. 네. 또 중국 배터리들, 뭐 중국 전기차들 다 LFP를 쓰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럼 못하는 거냐? 진짜 못하냐? 왜 안 하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힌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엔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번에 양산 시기를 정확히 밝혔어요. 이제 2025년 내년 말부터 이제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는 지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ESS용으로 지금 LFP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 엔솔이 ESS용 LFP 파우치셀을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산은 전기차용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사실 최초 공개입니다. 어제 지금 김동명 사장이 인터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네. 연구원들 좀 추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들은 건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ESS보다는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먼저 양산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SK온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그 2026년부터 후년부터죠. 네. 후년부터 이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LFP로.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요. 또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각형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LFP 플러스 보이시죠? 어디? 여기 아. 네, LFP 플러스라고 저게 지금 LFP 배터리예요? 네, 이게 LFP 배터리고 지금 개발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요런 이제 각형 형태로 2026년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개발이 있고요. 양산이 있어요. 개발은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고 확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양산이 된다는 거는 공급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LG 엔솔이라든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급처가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뭐 어딘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좀 ESS 쪽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ESS 쪽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거는 모형이에요. 이런 컨테이너 형태로 지금 5메가와트급의 컨테이너 형태의 ESS를 이제 확실하게 만들겠다,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2026년도부터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못지않게 간다고 하는데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단가예요. 단가가 중국만큼 싸게 할 수 있겠느냐? LFP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차 셀업체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좀 약간 온도차가 느껴졌던 게 네. 셀업체들은 충분히 싸게 할 수 있다. 그들만큼 싸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양극재 업체들은 우리가 싸게는 공급할 수가 있는데 남는 게 없다.
지금도 남는 게 없는데 LFP는 정말 남는 게 없고 NCM처럼 공급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특히나 포스코 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볼멘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좀 약간 이게 신기술 뭐 예를 들어 뭐 화재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뭐 갑자기 뭐 하여튼 뭐 신기술 네. 같은 거 없어요? 신기술 있었죠, 당연히. 생각나는 게 별로 신기술 없네.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SK온입니다. SK온이 화재 예방 기술을 좀 선보였어요. 네. 사실 ESS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 제일 걱정이죠. 화재 걱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LFP를 쓰잖아요. 네. 화재가 안 나니까. 네. 그런데 ESS 쪽에서 이번에 하이 니켈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화재 안전 예방 기술을 이번에 SK온이 선보였었는데 띄워주셨네요. 이제 열전이 차단을 통한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하나의 실제 팩입니다. 실제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까만 부분과 회색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까만색이 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회색이 안에 셀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이 셀이 들어가는 이 회색 부분이 냉각판입니다. 냉각판이고 옆에 지금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열을 차단시켜주는 방지 벽이에요. 네. 열 차단 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조금 덜 찍어서 오긴 했는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 열 차단 벽이 없는 거고요. 네. 여기 밑에 초록색이 열 차단 벽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거 인위적으로 지금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재를 발생을 시켰는데 이게 열 차단 벽이 없게 되면은 1000도까지 올라가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열 차단 벽이 있게 되면은 100도씨 미만에서 열이 이제 열을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폭발까지 일어나진 않고 화재만 났다가 끝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SK온이 이번에 선보여준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신기술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기대하시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전고체 그래요. 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삼성 SDI가 확실하게 네. 양산 시점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요? 2027년도부터 양산을 매스 양산? 프로덕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양산이라는 거는 지금쯤이면 이미 신모델 같은 거는 충분히 다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다 됐죠. 네. 이것도 제가 지금 준비한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네. 삼성 SDI가 이제 R&D 센터에다가 S라인이라고 하는 파일럿 라인을 깔았습니다. S라인은 보일러 아닙니까? S라인은 보일러기도 하고 다른 라인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작년 말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처음으로 양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25, 26년도까지 이제 매년 1단계 1단계씩 높여가지고 A, B, C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7년도부터 양산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할 바가 없는 게 27년도부터 출시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델을 양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올 솔리드 배터리라고 있는데 이 모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프라임엑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성 SDI의 배터리 브랜드고요. 요 형태로 이제 모 업체에 공급이 됩니다. B 모 업체입니다. 네, 거기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전고체 배터리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라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니켈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같은 그 부피로 봤을 때. 같은 무게나 같은 부피로 봤을 때 2배 가량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주행거리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출력도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일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전고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준다는 거거든요. 전해의 질 자체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전해 액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화재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성, 성능을 다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지금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SDI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7년도에 이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반고체, 흔히 말하는 폴리머 베이스의 이제 그런 전고체가 아니고 반고체를 만들고요. 네. 또 그리고 나서 2028, 29년까지는 리튬 황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각각 만들고 2030년이 되면 아까 삼성 SDI 같은 그런 이제 올 솔리드 배터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도 네. 지금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2029년도부터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그런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네. 도대체 언제 나오냐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궁금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7년도, 29년도, 30년도 이렇게 지금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좀 인기 화제를 끌었던 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네.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사이버 트럭 때문에 많이 알려진 4680 배터리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 SDI가 이번에 4695 배터리, 46120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46은 여기 원통에 지름을 46이라고 하고요. 네. 높이 이 길이를 120 또는 95라고 합니다. 80이라고 하면 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높이가 80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95면 95mm, 10이면 120mm입니다. 지금 삼성이 공개한 거는 여기 작은 거는 4695, 그리고 이제 큰 거는 46120인데 4695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부터 올해 말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급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BMW에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고 120 같은 경우에는 공급처를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직 공급처는 정해져 있기는 한데 공개를 못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네, 그리고 이제 SK온이랑 LG, SK온 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기 때문에 못 보여줬고 엔솔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엔 따로 뭐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46 배터리 시리즈에서는 이번에 또 금양이 또 이번에 또 약간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제가 시연하는 장면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금양이 이제 그저께 보도자를 냈습니다. 4695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배터리 이게 셀이 있고요.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 전기가 통한다는 걸 지금 시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셀입니다. 이 셀을 지금 금양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왜요? 삼성 SDI는 이미 46 시리즈를 다 모든 폼팩트에 대해서 개발을 해놨다고 했거든요. 네. 4680, 4695, 46120을 이미 개발을 했는데 네. 왜 갑자기 금양이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과 양산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삼성 SDI 쪽에서는 이야기가 많았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30A라고 써 있습니다. 네. 30.0A라고 써 있는데 금양이 공개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34A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용량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네. 배터리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인터 배터리 다녀온 우리 류종훈 기자가 네. 여러분 혹시 못 가셨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대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뭐 회사들의 어떤 전략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 관련해서는 또 다른 컨텐츠에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준비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죠? 이제 지금 전기차랑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줄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띄워주세요. 1월달 전기차 전년도 이제 전기차 1월달 판매량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60.6%입니다. CATL은 88% 성장했고요. 네. SDI도 44% 성장했고요. 배터리 성장률이 네. 네. 이게 성장세가 꺾였다고 하는데 안 꺾였습니다. 많이 생각보다 안 꺾였어요.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네.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삼프로TV 류종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요즘 명민준 아주 폼이 좋습니다. 네, 재밌게 또 신나게 활기차게 오늘 아침 라이브 이후에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쭉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